소방방재청은 올해 초부터 119 구급차 다중출동계획 구축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시범 운영에 돌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약 외품도 필요한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 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2013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 인식도 시범적으로 조사한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40년간 운영해온 현행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와 환경산업계의 상호소통 및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은지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초부터 119 구급차 다중출동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시범 운영에 돌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중출동체계란 구급차 출동 지시를 내리는 상황실에서부터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일반 응급 환자에게는 적은 자원을 투입, 중증 응급 환자에게는 전문적인 인력을 집중 배치토록 하는 전략입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다중출동체계 구축을 위해 구급차의 유형을 일반 구급차와 전문 구급차, 구급 전용 헬기 등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소방서별 1대 이상 지정 운영되는 전문 구급차는 중증 의심 환자를 이송하며 구급 전용 헬기는 지상구급대의 신속한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 투입됩니다. 출동 시 전문 구급차는 원칙적으로 중증 의심 환자에 대해서만 출동하되 출동 공백이나 반응 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급 상황센터에서는 전문 구급차와 일반 구급차의 동시 출동을 지령할 수도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나 살충제와 같은 의약 외품도 약처럼 재평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약 외품도 필요한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의약 외품의 품질도 보다 우수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을 수입하는 업자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됩니다. 그동안 수입업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소지지 파악과 행정처분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약산업에서 임상시험, 허가, 제조 등을 맡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과 의약 외품 등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 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2013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대상 설문조사의 기본 문항은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사례, 예방교육 효과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의 이유 등 심층 문항을 추가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합니다. 또한 설문 응답 전후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방교육형 콘텐츠를 플래시와 웹툰으로 제공해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함께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조사부터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 인식도 시범적으로 조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참여는 온라인상의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서 실시되며 접속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 결과는 11월 학교 알림이를 통해 1차 조사 결과와 함께 학교별로 공시될 예정이며 이는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40년간 운영해온 현행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와 환경산업계의 상호소통 및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환경부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분야별 방지시설업체 관계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에서 모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기존 허가제 선진화 추진 내용, 국내 환경기술 수준 및 운영 현황,
주요 업종 최적 가용기술 적용 사례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현장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환경부는 허가제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 당사자와의 현장 소통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장애나 갈등 요인을 함께 협업해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환경산업계와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통합허가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과 산업계 등 피규제자와의 현장 소통과 협업을 위한 정부 환경산업계 간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인항공기는 국토, 해양감시, 항공촬영, 산불 진화, 응급환자 수송, 기상관측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실용화할 수 있는 민간 무인항공기를 시범 제작하고 안전성을 검증 관리할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원격 통제소 등 운영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시범 운영도 할 방침입니다. 또 국내 업체와 함께 무인항공기를 국내에 보급하고 외국에 수출할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연구용 무인기를 개발하는 등 민간 무인항공기 제작 기초 기술이 발달해 실용화 기술 개발을 추진하면 세계 시장 진출도 유리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15년간 3,4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세계 무인항공기 시장은 올해 7조 원에서 10년 뒤에는 1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민간 무인항공기 외에 중형항공기와 미래형 개인항공기, 위성을 이용한 항행 지원 기술 등을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발전차액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로 전환한 이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제성이 취약한 태양광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공급 의무량을 부과했으나 태양광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전담 사업자가 태양광 설비 설치에서 유지 보수까지 모두 책임지고 가정에서는 대여료만 지불하면 저렴한 가격에 정수기처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 대여 사업자가 도입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 에너지원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시너지 효과가 높은 융복합 사업 중심으로 대체됩니다. 부실 시공업체 퇴출을 위해서 전문기업에 대해 3년마다 재신고하도록 신고 여건을 강화하고 제조업체의 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에너지시설 건설 부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 신재생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경우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의 행사와 축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원가 회계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가 회계 정보 공개에는 자치단체에서 행사 축제를 위해 직접 집행하는 비용은 물론 축제추진위원회, 대회조직위원회 등 민간에 위탁해 실시하는 간접 집행 비용도 모두 포함됩니다. 공개 대상은 예상 집행액을 기준으로 광역단체 1억 원, 기초단체 5천만 원 이상의 사업입니다. 이번 방침에 따르면 공개 대상 행사 축제 건수는 1,400여 건, 집행액은 5,800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행정부는 행사 축제의 원가 회계 정보를 시작으로 공개 대상 범위와 공개 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개 항목도 보다 세분화해 2014년부터는 행사 축제에 소요되는 비용 총 17개 항목의 원가 회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약 23억 원을 투입해 전국 6개소의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 항만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계는 해양 레저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및 해양 레저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체험형 해양 레저 활동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자료에 따르면
동력 요보트 등록 척수의 경우 지난해 8,560척으로 2006년 대비 약 43배 증가했습니다. 반면 현재 등록된 요보트 척수 대비 계류시설 확보율은 18%에 불과합니다. 이에 해수부는 향후 인천과 전북 등 전국 6개소를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 항만 대상지로 선정해 대상지별 여건에 맞는 항만 개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마리나 항만 기본시설 조성에 개소당 최대 300억 원 이내의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사업자 공모 사업계획 수립을 진행한 후 201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공에 들어갑니다. 금융당국이 보험 상품을 중도에 인출할 경우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며 가입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보험 설계사가 중도에 자금을 인출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없다고 해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실제로는 중도 인출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보험 중도 인출과 관련된 민원은 486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도 인출로 인한 손실 발생이 가장 많았고 중도 인출 조건에 대한 설명 부족, 중도 인출금을 직원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 기타 중도 인출 불가능 등의 순이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설계사가 영업 실적을 위해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면서 중도 인출을 해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중도 인출금은 만기 환급금의 재원인 적립순 보험료에서 인출되기 때문에 적립금액이 감소해 만기 지급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긴급 위기 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에게 신속히 이를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특별여행 경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위기 상황에 신속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특별여행 경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단기적 치안 불안이나 대규모 테러 조짐 임박, 전염병 창궐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여행 경보 제도는 위험도에 따라 해당국 여행을 제한하고 현지 한국인들에게 신변안전주의를 당부하는 1단계와 현지 한국인들에게 단기적인 철수 등을 권고하는 2단계로 나눠 운영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여행객들이 안전대책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4단계로 나눈 여행경보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행경보 조정 시 해당국 치안 정세와 기타 위험 요인, 현지 동포와 진출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해당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별 여행경보제도는 기존의 여행경보제도를 좀 더 세분화하고 보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요금소에 안전띠 미착용 자동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가려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요금소에 설치된 CCTV가 통행권을 뽑는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한 후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사실을 알려주는 형태입니다. 도로공사는 우선 서울요금소에서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화물차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효과가 좋으면 일반 승용차로와 다른 요금소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 사망자 111명 가운데 안전띠를 미착용한 사람은 52명으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경미한 가정폭력 사범은 앞으로 보호관찰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그간 별다른 조치 없이 기소유예 등 처분으로 풀어졌던 가벼운 수준의 가정폭력 사범에게 예방교육을 하기로 대검찰청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가정폭력의 폐해, 책임 인정하기, 분노관리,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등을 주제로 구성되며 8시간 또는 1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검찰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가정폭력 초범이거나
재범이라도 사안이 가벼워 짧은 시간 교육으로도 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집안의 사소한 폭력도 처벌 대상이 되어 가정폭력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재범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계, 노조,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상 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역의 산업계와 노동조합,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공동 수요조사와 훈련, 채용에 이르는 인력 공동관리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위원회는 기업의 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직종과 인력 규모가 확정되면 폴리텍 대학, 대한상해 인력개발원, 전문대학을 통해 공동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지역고용센터 등을 통해 훈련생과 참여기업을 맺어줌으로써 채용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인건비, 수요조사비, 운영비 등으로 연간 최대 4억 원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역 설명회를 열고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과 인력양성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에 나선 뒤 직업훈련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이은지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야유회나 등산, 출수 작업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실 텐데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그에 따른 가을철 발열성 질환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번 세이프 앤 포커스에서는 가을철 발열성 전염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인과 관계없이 열을 동반하는 질환은 모두 발열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가을철에는 야외 활동하기에 적합한 날씨가 이어지고 성묘, 등산 등의 활동이 잦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때 특징적인 몇 가지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쭈쭈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그리고 신증후군 출혈열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원인을 볼 수 있는데요. 쯔쯔가무시증 같은 경우는 진드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렙토스피라증 같은 경우는 감염된 동물의 소변으로 오염된 물이나 흙이 상처에 닿으면서 감염이 됩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의 경우는 한탄 바이러스 또는 서울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쥐의 타액이나 소변이 공기 중에 떠돌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게 됩니다. 이러한 가을성 발열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묘, 벌초 등의 야외 작업을 할 때 반드시 긴 옷을 입고 장화나 장갑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업 전에 해충 기피제를 작업복과 피부에 뿌려서 해충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목과 풀이 무성한 곳에서는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고요. 작업 후에는 목욕을 하시고 입었던 옷을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 나는 환절기가 되면서 건강에 이상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날씨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기 때문인데요. 이 점 유의하셔서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이프 앤 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자연의 품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즐기는 산행. 하지만
늘어나는 산행 인구만큼이나 안전 부조리로 인한 갖가지 산악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종류와 안전한 등반 요령을 알아봅니다. 산악 안전사고 중 가장 빈번한 추락사고. 폭풍이나 집안 약화 등 자연적 요인과 방심, 판단 미숙, 준비 부족 같은 인위적 요인이 원인으로 대부분 신체장애나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0, 50대에서 빈번한 탈진 사고는 자신의 건강이나 체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걷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산행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탈진 상태에서 악천후를 만났을 땐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는 일교차가 큰 봄이나 가을철에 자주 일어납니다. 땀을 많이 흘린 후 체온이 정상 이하인 35도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생하는데 오한이나 현기증, 사지마비로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악천후와 탈진이 주 원인으로 외부 기후와 내부 체온 상황에 따라 수시로 입고 벗을 수 있는 여벌의 옷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곡 급류 사고를 막기 위해선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 급류로 바뀌었을 때에는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가 올 때에는 계곡 산행을 피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일사병은 여름철 장시간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어 있을 때 체온이 39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면서 발생합니다. 기력이 떨어져 무의식 상태에 빠질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여름 산행 시 각별한 주의가 표구됩니다. 겨울 산행 시 가장 빈번한 동상과 동사 사고는 젖은옷과 신발, 장갑이 얼었을 때 발생합니다. 겨울 산행에 나설 땐 장비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벼락으로 인한 감전사고는 우산이나 피켈, 알파인 스티커 같은 것들이 머리보다 위에 올라와 있을 경우 재질과 관계없이 벼락을 유인하면서 발생합니다. 벼락은 주로 높은 곳에 떨어지므로 천둥, 번개가 칠 때는 재빨리 낮은 곳으로 대피해야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봄, 가을철에 잦은 야생식물류에 의한 중독사고. 일반인들은 식물이나 버섯에 독이 있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절대 아무 것이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설픈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이 여러 사람을 생명의 위험에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낙석 사고를 막기 위해선 낙석이 자주 발생하는 경사진곡과 바위벽 아래를 지날 때 돌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암벽 등반을 할 때는 항상 헬멧을 쓰는 습관을 들이고 밧줄의 흐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행 전에는 산행 코스, 난이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 해지기 1~2시간 전 산행을 마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등반로에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나 샛길 같은 출입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습니다. 비상특보가 발령될 때는 산행을 자제합니다. 만약 산행 중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이동 중인 탐방객들은 재빨리 하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낙뢰 예보가 있을 때는 가능한 한 산행을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 계획은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절대 무리한 산행은 금물입니다. 배낭은 30kg 이상을 넘지 않게 합니다. 평소 지병이 있거나 과음 과로를 한 다음 날은 최대한 자주 휴식을 취해야 무리가 없습니다. 충분한 경험과 장비를 갖추지 않고 암릉이나 암벽 등반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초보자는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져 추락사고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폭우로 수량이 불어난 계곡은 무리하게 건너지 않고 물이 빠지길 기다리거나 상류로 올라가 밧줄을 이용해 건넙니다. 산행 전후엔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몸을 풉니다. 발목을 중심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맞는 장비와 복장을 갖춥니다. 또 기상이변 등을 대비해 랜턴, 우의, 상비약품을 준비합니다. 혼자 산행을 하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만큼 단독 산행은 피합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3월은 그 어느 때보다 산행하기 까다로운 계절입니다. 따뜻한 봄이라도 산속에는 잔설이 쌓여 있거나 녹지 않아 노면이 미끄러운 경우가 많으므로 등산화와 아이젠을 준비합니다. 이른 봄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고 기후변화가 가장 심한 시기이므로 바람막이 옷과 보온 의류가 필요합니다. 또 일기변화나 사고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랜턴을 준비합니다. 봄이 되면 바위 사이의 흙과 수분이 녹고 얼기를 반복해 낙석이 많습니다. 암벽 등반 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합니다. 여름은 장마로 인한 폭우가 빈번한 계절입니다. 폭우나 우천 시 산행 요령을 숙지하고 장비 보호와 체온 유지를 위한 방수 대책과 의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땀이나 빗물을 닦기 위한 등산용 손수건과 강한 태양광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해주는 차양이 넓은 모자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계곡 산행 중 갑작스런 폭우나 소나기 때문에 물이 불어날 때는 되도록 무리한 산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을은 날씨 변화가 심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위가 가시지 않은 9월이라고 해도 반드시 바람막이 옷과 보온 의류를 준비합니다. 절기가 추분을 지나면 낮의 길이가 급격히 짧아지기 시작하므로 일찍 출발하고 일찍 하산하도록 산행 계획을 세웁니다. 낙엽이 쌓이면 길을 잃기 쉬우므로 지도를 지참하고 해가 짧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일 산행이라도 반드시 랜턴을 준비해야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엔 일조 시간이 짧은 만큼 산행 시간도 줄기 때문에 해발 1500m 이상 되는 큰 산일 경우 오후 3시면 하산이나 야영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 계곡은 빨리 어두워지므로 당일 산행일 경우 코스를 될 수 있으면 동쪽에서 서쪽 능선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눈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겨울산에선 체온을 유지하고 저체온증을 막는 것이 중요하므로 털옷 등 보온 의류를 준비합니다. 체력 소모가 많은 겨울 산행에서는 악천후나 작은 사고도 조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일 산행에서도 보온병과 헤드랜턴용 건전지 여분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털옷과
수건과 스패츠, 장갑과 아이젠, 등산화는 겨울 산행에 꼭 필요한 장비이므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작은 부주의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산악사고. 미리 준비하고 주의하는 것만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도 요리하고 남은 재료도 쫙쫙 전용 비닐팩을 넣고 눌러만 주면 끝! 캔도 찌그러뜨리는 강력한 진공력. 아니 휴대폰을 물에다 뭐 하는 거죠? 아하! 진공이라 끄떡없군요. 이렇게 공기를 쫙 빼서 보관하니까 세균의 습기를 차단. 맛, 향, 색깔, 영양분 등 신선함을 훨씬 더 오래오래. 항균 처리에 냄새 걱정까지 끝! 상하기 쉬운 용도 쫙쫙. 비린내 심한 생선도 냄새 걱정 없이. 변질되기 쉬운 햄이나 어묵은 물론 당근, 감자, 양배추 등 쓰다 남은 야채도 신선하게. 짓무리지 않게 파, 양파, 마늘도 금방 눅눅해지는 김도 바삭바삭. 억지로 먹어치는 스트레스 이제 끝내십시오. 먹다 남는 고기는 물론 피자나 치킨도 용기 그대로 쫙 진공 포장. 데울 때도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처음처럼 오케이. 밥이 남았다? 진공 포장해두면 햇반처럼 오케이. 카레나 스프도 밀봉했다 그대로 끓는 물에 데우면 오케이. 참치, 스팸도 용기째 그대로. 명절 때 남은 음식도 걱정 없이 오래오래. 전용 팩만 아닙니다. 일반 비닐도 얼마든지 집게로 집어넣던 조미료, 양념류도 눅눅해지지 않게. 먹다 남은 과자류도 봉지에 꽉 밀봉해서 처음처럼 바삭바삭. 냉장고 차지하던 고춧가루, 곡물 등은 물론 멸치 등 발효물도 진공 포장해서 찬장에 상온 보관해도 오케이. 장마철에도 눅눅해지지 않고 보송보송. 부피 쫙 줄여 미어 터지던 냉장고가 이렇게 이제 냉장고도 확 넓어집니다. 저런 냉장고에 꽉꽉 들어찬 음식물들 상하고 짓무르고 냄새까지. 어휴 아까워. 이게 다 돈인데. 음식물 보관 스트레스 속 시원한 해결. 2014년형 업그레이드 초슬림 진공 포장기 프레시팩 프로 이지. 사용이 편리해졌습니다. 진공, 밀봉 한 번에 원터치로 끝. 보관도 간편해졌습니다. 여기에도 척 저기에도 척 붙여놓고 쓰니까 더욱 편하고 자투리 공간에도 쏙 자리 차지하지 않으니까 늘 곁에 두고 바로바로. 진공력도 더욱 강력해진 2013년형 최신 제품. 음식 보관, 세균 걱정, 냄새까지 프레시팩 프로에 맡겨주세요. 중국산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세계로 수출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10년간 업계를 선도해온 에펠의 기술 노하우 집약. 크고 무겁던 기존 진공 포장기가 이렇게 사이즈는 슬림하면서도 기능은 더욱 강력하게. 진공, 자동 밀봉, 수동 밀봉, 반 진공까지. 진공 밀봉 한 번에 원터치로 사용도 더욱 편리하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부착식으로 보관도 더욱 간편해진 업그레이드 2014년형 프레시팩 프로 이지. 진공 포장기 본체, 사용 설명서 그리고 항균 비닐팩까지 끝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잘라 쓸 수 있는 전용 항균 비닐롤을 무려 4m나. 이 모두를 다 드리는데도 기존 가격 99,000원, 79,000원 아닙니다. 기적적인 초혁신가 59,800원. 한 달 19,933원. 무이자 3개월. 한인마트에서도 절대 불가능한 가격. 지금 바로 선택하십시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냄새. 이렇게 짓무르고 상하고 와 냄새 나는 거 보니까 세균도 득실거리나 봅니다. 이게 다 돈인데 음식물 보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죠? 이젠 프레시팩 프로로 이렇게 진공 포장하세요. 음식물 버리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돈으로 따지면은요 한 달만 사용해도 본 좀 뽑고요 1년 사용하시면 몇 배는 더 남는다니까요. 마트에서 잔뜩 사온 음식물들, 자 어떻게 보관하는지 비교해볼까요? 한쪽은 하던 대로 비닐에, 한쪽은 프레시팩으로 쫙 공기 빼고 보관하는군요. 며칠 후 열어보면 저런, 한쪽은 냉장고가 꽉꽉 뭐가 뭔지 찾지도 못하는데, 한쪽은 부피를 줄이니 냉장고가 확 넓어지고
투명해서 꺼내기도 쉽고 게다가 냄새 다 상하고 진무르고 아유 아까워. 주부 여러분, 이런데도 하던 대로 보관하시겠습니까? 그냥 냉동하면 깡깡 얼어서 맛없어지는 육류도 진공 보관하면 냉동상 없이 육질이 그대로. 금방 눅눅해지는 김도 습기와 공기를 차단해 바삭바삭. 집게나 고무줄로 묶어두던 양념들도 굳거나 눅눅해지지 않게 이제 마트에서 싸게 세일할 때도 보관 걱정 없이 프레시팩 프로만 있으면 음식 보관 걱정이 없습니다. 자, 진공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순식간에 9% 오르는 게 보이시죠? 진공력도 더욱 강력해진 2014년형 프레시팩 프로 이지. 첫째, 세균 냄새 걱정 끝. 각종 세균의 환경오염, 식중독 염려까지 걱정 마십시오. 3중 미철 코팅과 99.9% 항균 처리로 세균, 습기, 먼지 등을 차단. 신선함을 훨씬 더 오래오래. 냄새 걱정도 끝. 요즘 맘 놓고 뭐 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신선하게 진공 포장을 해서 오래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안심이 돼요. 둘째, 진공의 밀봉까지. 공기 쫙 빼서 진공 포장은 물론 사골국 같은 국물 요리도 새지 않게 꽉꽉 밀봉. 음식물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반진공도 오케이. 잠깐, 전용 팩만 아닙니다. 일반 비닐도 오케이. 먹다 남은 과자, 빵, 시리얼도 봉지째 와. 냉동만두, 돈가스도 봉지째 그대로. 게다가 사용한 전용팩도 잘라쓰고 또 잘라쓰고 또 잘라쓰고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어 더욱 경제적. 셋째, 냉장고가 확 넓어집니다. 저런, 냉장고냐 창고냐, 냉장고 미어 터지겠어요. 그동안 냉장고 차지하던 고춧가루, 깨, 견과류, 약재 등 마른 식품, 오징어, 멸치, 북어채 같은 건어물도 진공 포장해서 찬장에다 상온 보관해도 오케이. 오래 보관해 좋고 냉장고 넓어져 좋고 냄새도 배지 않아 일석삼조. 시골에서 음식 부칠 때도 진공 포장해서 보내면 김치도 동치미도 국물 셀 염려 없이, 된장도 젓갈도 냄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잠깐 버리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 경제적 손실이 한 해 20조 원. 집집마다 버리는 돈이 약 143만 원. 이제 버리지 마세요. 음식 보관, 세균 걱정, 냄새까지 프레시팩 프로에 맡겨주세요. 음식이 금세 상하는 여름철에도 나들이 갈 때도 진공 포장으로 더 안전하게. 요즘 신세대 신혼 차림에도 인기 분모. 영업점에서도 진공 포장해드리면 인기 만점. 장거리 여행에도 시골에서 택배 붙일 때도 냄새 걱정 없이 깔끔하게 진공 밀봉 한 번에 원터치로 사용도 더욱 편리하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부착식으로 보관도 더욱 간편해진 업그레이드 2014년형 프레시팩 프로 이지. 초혁신, 초슬림, 초파격가 출시. 진공 포장기 본체, 사용 설명서, 그리고 항균 비닐팩까지 끝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잘랐을 수 있는 전용 항균 비닐롤을 무려 4m나. 이 모두를 다 드리는데도 기적적인 초혁신가 59,800원, 한 달 19,933원, 무이자 3개월. 할인마트에서도 절대 불가능한 가격. 지금 바로 선택하십시오.